안녕하세요. 정확하고 힘있는 강의 정력생물 차정원 선생님입니다. 우리 지금 계속해서 유전에 대해서 가고 있죠. 저번 시간에 감수분열에 대해서 배웠는데 감수분열, 정자와 난자를 만들어야만, 정자와 난자가 만나야만 자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식이 만들어질 때 항상 부모를 닮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멘델의 유전 법칙, 그리고 멘델의 유전 법칙에 대한 확장, 여기까지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진짜로 사람은 어떤 유전에 걸릴까? 사람의 유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모든 건 다 아는 건 아니고 당연히 모아서 몇몇 가지만 좀 대표적인 거,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을, 그리고 교과서에 잘 나와 있는 것들, 이런 것들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유전 연구는요,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첫 번째는요, 죽어라 오래 살아요. 사람이 연구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사는 만큼 실험자도 오래 사는 거야. 그러니까 멘델이나 모건은 뭘 갖고 있어요? 멘델은 완두를 갖고, 모건은 초파리를 갖고 있죠. 세대수가 짧아.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실험을 몇 번씩이나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예. 하지만 사람은 그딴 게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은 자기가 살면서도 다른 사람도 그만큼 살 테니까 내가 사는 동안 몇 세대 조사를 못 하는 거죠. 이게 참 어렵습니다. 두 번째, 자손의 수가 적어. 초파리 애들 왕창 나, 완두 콩 많이 나, 사람 몇 명 안 나. 이게 문제죠. 특히나 요즘 그 정부에서 제발 좀 많이 나라 아무리 정책을 펼쳐도 여러분 한 명이 지금 쓰는 돈이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과외나 또 학원 이런 거 안 하시고 이렇게 차정원 선생님의 인강을 이렇게 들으시는 여러분 정말 알뜰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의 자손수가 또 적다는 게 문제예요. 그 세 번째는 임의교배, 마음대로 교배를 안 된다는 거야. 초파리는 너 빨간 눈, 너는 노란 눈하고 응응응을 하렴, 이런 게 된단 말이죠. 또는 뭐 빨간 콩은 없다. 노란 콩, 넌 초록 콩이랑 응응응을 하렴, 이게 되지만 안경 썼어? 너 안경 안 낀 애랑 응응 해야 돼. 이게 안 된단 말이죠. 키 커? 키 작은 애랑 해야 돼. 이게 안 된단 말이죠. 임의교배, 마음대로 교배가 이렇게 실험을 해도 안 되겠지. 이렇게 절대 하면 안 되겠죠. 네 번째, 대립 형질이 복잡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쌍꺼풀이 우성이에요. 전 선생님은 쌍꺼풀이 없는데 쌍꺼풀이 우성이야. 쌍꺼풀이 있는 사람이 있고 쌍꺼풀이 없는 사람이죠. 우리 아내 집안은 다 쌍꺼풀이 있어. 장모님, 장인어르신, 큰딸, 둘째 형님, 그리고 셋째 우리 딸, 우리 아내까지 다 쌍꺼풀 집안이에요. 우리 집은 쌍꺼풀이 어머니 없어요. 우리 어머님이 쌍꺼풀이 계신데 수술하셨답니다. 그 옛날에 수술하셨대요. 저도 쌍꺼풀이 없어. 근데 우리 딸은 이 쌍꺼풀이 우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쌍꺼풀이 있어야 돼. 쌍꺼풀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한쪽만 쌍꺼풀이 있어요,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대립 형질이 뚜렷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복잡하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유전 형질로 딱딱딱딱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유전 형질이 모아져서 한 가지 형질을 결정하기도 해요.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로 되게 복잡한 일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 유전자의 수가 되게 많아. 2만 개 또는 3만 개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람의 유전자 수가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연구하기가 무지 어려운 거죠. 다섯 번째, 이것도 어려운데 환경의 영향도 많이 받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엄마가 흑인이야, 아빠가 백인이야, 그럼 나는 황인인가? 그런 건 아니지. 그래서 섞여져서 초콜릿 피부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바닷가에 살아. 그러면 좀 더 햇살을 더 많이 받았으니까 좀 더 까맣겠고, 바닷가에 안 살고 난 항상 건물 안에서 공부만 했어. 그럼 좀 덜 까맣겠죠. 이런 등등의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이래서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렵습니다. 어려워. 일단 전제야. 이게 어려워. 근데 그렇게 해서 사람의 유전 연구를 못 하겠느냐? 그건 아니지 또. 연구를 해야지. 어떻게 연구를 하냐? 제일 첫 번째는 가계도를 조사하는 게 있어. 근데 가계도를 조사하는데 이 가계도 조사도 어려워요. 왜냐면 그 집안이 유전병을 숨겨. 예를 들면 알츠하이머를 연구하는데 그 집안에 50대 이후가 넘어가면 내가 농장에 가서 일을 하고 왔는데 근데 어느 밭을 갈고 왔더라, 이런 것 자체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참 슬픈 일이죠. 그럼 그 집안에 남자가 결혼을 해야 돼. 며느리를 봐야 돼. 며느리를 볼 때 그 집안이 다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 며느리를 보고 자식이 한 둘, 셋 됐을 때 더 이상 천사 옷을 입고 날아갈 수 없을 때 그때 알려준단 말이죠. 그럼 그 엄마는 자기가 난 아들이 결혼할 때 그 새로운 며느리한테 내 꼴 나지 말라고 다 얘기를 해주느냐? 그렇지가 않은 거야 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가계도 연구를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가계도 연구를 하느냐?
왕족은 가계도가 남아있어. 예, 조선왕조 뭐 500년 뭐 이런 거, 조선왕조 실록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남아진 걸 갖고 현재의 의학으로 봤을 때 요 빅토리아 여왕이 요딴 병에 걸렸겠구나. 그러면 얘네들이 그 가계도를 찾아서 얘는 요런 병, 얘는 요런 병, 아마 이런 증상들이 있었던 걸 보니 이랬겠구나. 요딴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가계도를 조사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집단 조사라는 거예요. 요 가계도를 봤더니 얘가 우성이야. 그럼 그 가계도 하나 보고 얘가 우성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 그건 아니지. 다른 가계도들을 여러 가계도를 보서 이 유럽의 이 집단에는 뭐가 많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죠. 극동아시아 쪽에는 뭐가 많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집단 연구들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쌍둥이 연구를 해요. 이건 뭐냐면 환경의 영향을 어떻게 받냐 이거예요.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가 완전히 똑같죠. 둘이. 얘네들이 다른 데서 살았어. 우연의 결과 다른 데서 살았어. 그리고 이란성 쌍둥이인데 유전자가 다르죠. 예, 같이 살았어. 그랬을 때 지능은 얘네들이 같이 멀어져서 살았는데도 지능은 거의 비슷하다는 거야. 일란성 쌍둥이는 얘가 바보면 얘도 바보야. 얘가 똑똑하면 얘도 똑똑하고. 지능은 그래. 이란성 쌍둥이는 같이 있어도 얘는 좀 바본데 얘는 좀 천재일 수 있고 이렇단 말이죠. 유전자가 달랐을 때는. 그런데 여러분 성적은 안 그래요. 성적은 일란성 쌍둥이 유전자가 똑같은 애들이 나눠져서 살았을 때도 얘가 공부를 잘하면 얘가 성적이 높으면 얘도 성적이 높은 건 아니다 이거야. 성적은 유전이 아니야. 엄마가 뭐랄까 연대 나왔어. 아빠가 서울대 나왔어. 자식은 어려울 수 있어요. 예. 머리는 애가 똑똑해. 머리는 똑똑한데 성적은 그게 아닌 거야. 성적은 오히려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환경이 좋으면 걔가 열심히 하고 환경이 좀 안 좋으면 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한편으로는 여러분에게도 희망이 있고 좋은 얘기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씁쓸한 얘기죠. 예. 환경이 좋은 환경에 있는 애들일수록 공부를 더 잘한다는 거고 환경이 안 좋으면 공부를 잘 못한다는 얘기니까 참 강남 그 외에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여튼 뭐 생물에서 나온 환경의 법칙은 그래요. 그딴 식이에요. 여러분 환경의 기준을 받지 말고 여러분의 의지로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핵형 분석, 유전자 분석 이런 걸 한단 말이죠. 예를 들면은 제가 이 미간이 넓고 머리가 동그랗고 항상 웃고 있어요. 다운증 후군이에요. 예, 다운증 후군이면 핵형 분석을 해보면 넌 21번 염색체가 3개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단 말이죠. 그건 핵형 분석, 유전자 분석들을 해서 얘가 어떤 유전병을 갖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딴 식으로 사람의 유전 방법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유전 방법은 크게 상염색체 유전 방법과 성염색체 유전 방법으로 나눠요. 여러분 핵형 분석할 때 기억나? 사람은 상염색체가 몇 개 있었지? 20쌍, 22쌍. 예. 그리고 성염색체가 한 쌍 있었죠. X면 XX 또는 XY. 선생님은 뭐겠어? XY지. 나 남자거든. 남자인 거 알겠어? 예, 남자란 말이죠. 예. 여러분은 여잔가? 남잔가? 모르겠네. 예. 그러면은 하여튼 그렇게 성을 나타내는 염색체가 있고 성을 나타내지 않는 염색체 나머지를 다 통틀어서 상염색체라고 한다 그랬죠. 상염색체 유전에 대한 연구부터 먼저 해볼게요. 상염색체는 크게 첫 번째 단일인자 유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립 여기 상동염색체 2개 있지. 여기 상염색체 중에 이쪽 하나는 아빠한테서 온 거, 이쪽 하나는 엄마한테서 온 거. 근데 여기에서 유전자가 하나 있다면 여기 유전자가 하나 있고 이렇게 한 쌍의 유전자가 하나의 대립 형질을 결정하는 거. 예를 들어 볼게요. 미맹이다. 예, 미맹이란 말 알아? 맛을 어떻게 따는 거야? 못 느낀다 이런 말이에요. 미맹. 맛을 못 느낀다는 게 혹시 여러분 대장금 보셨습니까? 걔가 갑자기 미가 걸려버려요. 예, 장금이가 미가 걸려버리죠. 무슨 맛을 느껴도 못 알아듣는 이런 게 미맹이 아닙니다. 그런 건 미맹이 아니라 그거는 빨리 조속히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해봐야 되는 거죠. 요 미맹은 PTC라는 약물이 있어요. 다른 거 아니고 PTC만 얘기하는 거야. PTC라는 약물이 있어서 요게 뭐 0.14%인가? 약간의 그 퍼센티지가 있는데 이게 혀에 닿으면 되게 쓰거든요. 되게 쓴데 이걸 대도 쓴지 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너 쓴지 몰라? 쓴지 몰라? 쓴지 몰라? 그리고 점점점 진하게 하면 쓰다는 걸 얘도 알아요. 예, 원약 쓴 거니까. 그거 말고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그 정도 농도에 대해서도 걔는 쓰다는 걸 별로 못 느끼는 애, 얘가 미맹입니다. 미맹이 열성이에요. 열성. 그리고 미맹이 아닌 애가 우성입니다. 예, 정상이 우성인 거죠.
그러면 만약에 PTC니까 만약에 P라고 한번 해볼까? 그러면 부모님이 PTC에 대해서 정상이었어요. 우성이라고 그랬죠? 우성이니까 이렇게 이해되죠? 엄마도 이렇게 돼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자식은 요런 자식이 나올 확률과 요런 자식이 나올 확률과 요런 자식이 나올 확률이 1대 2대 1일 거야. 요것도 기억 안 나지? 기억 안 나니까 요것도 옆에서 또 잠깐만 해볼게요. 아빠가 만들어낼 정자의 종류가 라지 P, 스몰 P 이렇게 조금씩 있잖아. 같이 들어갈 수는 없다고. 이게 무슨 법칙? 맨델의 분리의 법칙이었지. 감수 분열 때도 배웠죠. 요게 상동음색체가 이렇게 있다가 자식을 만들 땐 같이 들어갈 수 없다. 상동음색 같이 들어갈 수 없다. 얘가 하나 들어가고 또는 얘가 하나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아빠면 아빠가 만들어낼 수 있는 정자는 요런 라지 P 들어가는 정자, 스몰 P 들어가는 정자 요딴 정자 두 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예. 엄마가 요건 엄마야. 엄마가 난자를 만든다면 라지 P가 들어가는 난자, 스몰 P가 들어가는 난자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요 정자가 요 난자를 만날 수가 있고 요 정자가 요 난자를 만날 수가 있어. 야 이거 라지 P인 거 이거 구분되니? 그러면 라지 P, 라지 P, 라지 P, 스몰 P, 라지 P, 스몰 P, 스몰 P, 스몰 P 요런 식으로 해서 얘네는 하나 나오고 얘가 두 개 나오고 얘가 하나 나오겠지만 얘네는 다 뭐가 되겠어? 정상이 되겠죠. 선생님 우성이라고 그랬잖아. 우성이라고 했으니까 얘도 우성이잖아. 얘 정상이죠. 정상이고 얘만 열성일 겁니다. 그래서 열성이 나올 확률이 4분의 1이다. 이렇게 되겠죠. 정상이 나올 확률이 4분의 3이다.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런데 요 얘를 좀 잘 봐봐. 얘를 가만히 잠깐 보면 얘는 정상인 정상이야. 정상인 정상인데 열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죠. 요게 만약에 미맹이 유전병은 아니지만 만약에 유전병을 갖고 있다면 정상으로 보이지만 얘가 사실 유전병 인자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엄마 아빠처럼 이렇게 여기 만약에 미맹은 유전병이 아니야. 유전병이 아니지만 유전병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요거 봐라. 정상으로 보이는데 유전병을 갖고 있네. 요런 애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보인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보인자다. 보인자. 그 인자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거야. 그걸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인자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드러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우성에서 쓰이는 거야? 열성에서 쓰이는 거야? 보인자는. 우성은 있을 수가 없어. 우성은 만약에 이게 우성이라면 우성이 드러나 버릴 테니까 보인자가 없지. 그 인자를 갖고 있으면 그냥 드러난단 말이죠. 하지만 열성일 때는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드러나지 않는 사람. 우린 그런 사람을 보인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호모에만 있겠어? 헤테로에만 있겠어? 호모에는 있을 수가 없죠. 호모에는 있을 수가 없어. 헤테로에만 있겠지. 헤테로에만. 열성일 때 헤테로에만 존재하는 게 보인자라는 말입니다. 이거 하나 알고 있어요. 혀말기 들어가 볼게. 혀말기. 혀는 어떻게 말아야 되느냐? 혀를 안 말아지는 사람이 있느냐? 혀를 안 말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혀를 마는 거냐면 이렇게. 이렇게 혀가 말아지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혀가 안 말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우리는 열성, 혀를 잘 말아지는 사람이 우성. 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귓불. 귓불은 뭐냐면 여기 귀에 여기 이게 뭐 넓어야 뭐 부처님 귀가 막 이만하다고 그러죠. 이게 복이 있다. 뭐 이런 동양에서는 이런 말이 있는데 여하튼 요 귓불이 요게 이렇게 선생님처럼 약간 떨어져서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약간 이렇게 귓불이 이렇게 요게 분리형. 그리고 여기 붙어있는 사람 있어요. 우리 아내가 이렇게 붙어있는데 속칭 우리나라에서는 칼귀라고 그래. 싹 붙어있다 그래서 칼귀. 이렇게 붙어있는 사람은 부착형 이렇게 말하는데 분리형이 부착형에 대해서 우성입니다. 우성이 똘똘하고 우등한 거라고 그랬어? 그런 거 아니라 그랬지. 우성은 그냥 가지고 있으면 드러난다는 거고 열성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엄지 모양은 이렇게 이게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안 되고 아무리 해도 이렇게밖에 안 돼. 이 관절이 뒤로 안 넘어가. 선생님이 이렇게 뒤로 넘어가잖아. 뒤로 안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안 넘어가는 사람이 뭐 열성이고 넘어가는 사람이 무성인데 뭐 그런 거 하여튼 이런 거 있습니다. 이마선은 뭐냐면 선생님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V자로 이렇게 뭐 튀어나왔죠? 이렇게 돼 있는 사람 그거 아니고 그냥 이렇게 쭉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쭉 나가는 사람이 열성, 뭐 이렇게 튀어나오는 사람이 V자가 뭐 우성,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눈꺼풀은 아까 얘기했죠. 쌍꺼풀, 우리 딸 얘기했지. 쌍꺼풀이 우성이고 쌍꺼풀 없는 게 열성이고 뭐. 보조개는 아시죠? 이렇게 웃고 있을 때 이렇게 드러나는 거. 선생님은 여기 살이 별로 없어갖고 주름이 많은데 보조개가 사실 여기 있긴 있어. 근데 주름에 가려 잘 안 보여. 여러분의 그 볼살은 참 선택받은 겁니다. 예, 볼살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예, 귀여워 보이잖아. 귀여워 보이잖아. 보조개가 있는 사람이 우성, 없는 사람이 열성. 머리카락 모양, 곱슬 있죠? 곱슬이 있고 그냥 직모가 있죠. 예, 곱슬이 또 우성이랍니다. 뭐 요 단식 요런 것들이 단일인자 유전이에요. 유전자가 두 개, 그러니까 라지 P, 스몰 P, 뭐 또는 라지 A, 스몰 A 이렇게 대립 유전자가 딱 한 쌍으로 돼 있어서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단일인자 유전입니다. 괜찮죠? 두 번째, 넘어가기 전에 하나를 좀 잠깐 얘기를 해드릴게요. 가계도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여기서 한번 잠깐 얘기해주고 가야 됩니다. 가계도. 이쪽으로 잠깐 볼게요. 가계도가 이제 계속 나올 텐데요. 가계도가 나오면 네모가 원래 관용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건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네모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예. 각져 있는 애. 예. 남자입니다. 남자. 이게 둥근 게 여자로 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죠? 색깔이 있으면 유전병에 걸린 겁니다. 색깔이 있으면 유전병에 걸린 거, 색깔이 없으면 유전병에 안 걸린 거. 그리고 요렇게 되면 응응을 했다 이겁니다. 요 남자랑 요 여자가 응응을 했다. 그래서 요 정자랑 요 남자가 만났네 이런 거고. 요렇게 했으면 자식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자식이 나왔는데 자식이 또 동그라면 딸이 나왔구나. 네모면 아들이 나왔구나. 이 첫째고 뭐 둘째는 뭐 이렇게 나왔구나.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쌍둥이를 할 수도 있겠죠. 쌍둥이를. 근데 이게 사람이야, 사람일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사람일 때는 이러면 법에 걸려. 그리고 교육적이지도 않아. 그래서 시험에 절대 안 나와. 이런 건 안 나와. 이렇게 돼서 첫째, 뭐 둘째, 뭐 셋째, 넷째 뭐 계속 나오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다른 애랑 이렇게 만날 땐 이렇게 돼야 돼. 요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 며느리를 받아들였다 이거죠. 예, 며느리를 받아들여서 또 계속 또 자식이 나오겠죠. 예. 만약에 요게 네모 또 동그라미 또 이러는데 안 되는 거야. 교육적이지 않은 건 절대 교과서에도 없고 시험에도 안 나와. 그렇지. 여러분 교육적이지 않은 게 나올 리가 없지. 또 어느 집이 만났는데 요렇게 나올 수 있어. 요렇게 쌍둥이가 나왔다 이거야. 동시에 나왔다는 거니까 쌍둥이가 요렇게 나오면 뭐 일란성 쌍둥이고 이렇게 길게 나오면 이란성 쌍둥이인데 뭐 이렇게까지는 알 필요 없어. 하여튼 갑자기 이렇게 쭉 벌어지면 얘가 쌍둥이가 나왔구나. 요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가계도가 나왔을 때 반드시 여러분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부모에게 없는 게 자식에게 있으면 열성입니다. 뭐라고? 부모에게 없는 게 자식한테 있으면 열성이라고. 돌연변이 빼고 부모에게 없는 게 자식한테 있으면 열성이야. 부모가 없어. 부모가 다 정상이야.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유전병에 걸렸네. 그럼 열성이라고. 무조건 열성이야. 무조건 열성. 얘가 쌍으로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얘가 만약에 스몰 A라고 합시다. 스몰 A 하나는 어디서 온 거야? 엄마한테서 왔겠지? 하나는. 아빠한테서 왔겠지? 그럼 아빠, 엄마가 정상으로 보이지만 스몰 A를 갖고 있다는 거 아닌가? 둘 다 보인자였다는 거죠. 유전병을 갖고 있지만 드러나지 않는 사람. 유전병인자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보인자였다는 거지. 보인자들끼리 만나서 얘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괜찮나? 부모에게 없는 게 자식한테 있으면 열성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없는 게 자식한테 나왔다 할까? 유전병이 열성이었던 거야. 유전병이 열성이었던 거죠. 그리고 정상이 우성이었던 거야. 그치? 그런데 만약에 부모가 둘 다 걸렸어. 부모가 둘 다 유전병 환자야. 유전병인데 자식을 낳는데 자식이 안 걸렸어. 딴따단 하늘의 은총이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럼 얘가 이렇게 됐을 땐 스몰 t가 요게 이렇게 부모에게 없는 게 자식한테 나왔다는 얘기는 부모가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전병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전병이 우성입니다. 유전병이 우성이고 부모가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정상 유전자가 얘가 갖고 있으니까 정상 유전자가 열성인 겁니다. 다시 말하는데 부모가 유전병을 안 갖고 있는데 자식이 유전병을 갖고 있다. 그럼 유전병이 열성인 거고요. 부모가 정상이 아닌데 자식이 정상이 나왔다. 그럼 정상이 열성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가 없는 게 자식한테 있으면 그게 뭐라고? 무조건 열성이라고.
부모가 없는 게 자식한테 있으면 열성이다. 이건 외워야 되는 거야. 이거는 정말 진리야. 진리는 아니지. 진리는 뭐. 하여튼 괜찮지? 유전병에서 되게 중요한 거야. 이런 것들이 가계도를 할 때 또 이따 알아볼 겁니다. 다시 이쪽으로 하셔서 요번에는 복대립 유전입니다. 저번 시간에 한번 했기 때문에 짧게 한번 얘기하고 갈게요. 그 멘델의 유전 법칙 확장해서 선생님이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원래 이렇게 돼 있으면 대립 유전자가 이렇게 있으면 대립 유전자에 들어가는 게 스몰 a, 라지 a, 스몰 a 이렇게 한 쌍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라지 b도 들어갈 수 있고 라지 c도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세 개의 유전자가 두 개로 들어갈 수 있다면 어떻게 되는가? 그게 복대립 유전이었습니다. 아까까지는 두 개밖에 없었었는데 이번엔 세 개다 이거죠. 대표적인 게 ABO식 혈액형이 있다 그랬어. 그래서 정자가 A가 들어가 있는 요런 애가 있을 수 있겠고 이렇게 B가 들어가 있는 애가 있을 수 있겠고 O가 들어가 있는 애가 있을 수 있겠죠. 난자에도 똑같겠고 이렇게 만나면 얘가 A형, A형, A형 얘네들이 A형이죠. 그리고 B형, B형, B형 얘네들이 B형입니다. 그리고 얘가 O형이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얘네도 원래는 A형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A랑 B가 공동우성이라고 그러죠. 공동우성이다. 둘 다 우성이란 말이야. O만 열성이고 표시한다면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랬지. A랑 B가 공동우성이고 O만 열성이란 말이죠. O가 열성이기 때문에 얘랑 얘는 공동우성이라서 AB형으로 드러나 버리죠. 그래서 유전자형은 모두 6가지가 나온다 그랬어. 근데 나오는 표현형은 4가지가 나온다 그랬죠. A형, B형, O형 그리고 AB형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복대립 유전 이거 꼭 하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딴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부모가 A형이고 얘 B형이야. 자식이 O형이 나왔어. 그럼 봐. O형이 없지. O형이 없잖아. 자식이 O형이 열성이라는 소리죠. 그럼 얘가 쌍으로 갖고 있으면 O가 있어야 되는 거고 O가 하나 어디서 와야 돼? 여기서 와야 되고 여기서 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A형, B형으로 보이지만 AA, BB가 아니라 AO, BO였다. 이렇게 유전인자형까지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계도를 해서 아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고 그래야지 고득점 등급이 높아질 수 있는 거야. 가계도를 잘 할 줄 알아야 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인자 유전. 다인자 유전은 어떤 거냐면 다인자 유전은 아까는 2개까지였죠. 2개. 그게 아니라 다인자 유전은 여러 개의 대립 유전자가 쌓여서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상동 염색체에 여기 라지 A, 스몰 a 이런 게 있어서 다른 상동 염색체에 여기 라지 B, 스몰 b 이렇게 있는 거야. 그 또 다른 유전자에 라지 C, 스몰 c 이렇게 있는 거지. 얘네들의 합동 전략으로 인해서 하나의 유전 형질이 결정되는 것, 우린 그거를 다인자 유전이라고 합니다.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건 딱 3개가 이렇게 독립으로 돼 있을 때만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 한번 볼게요. 독립으로 나 있을 거면. 다인자 유전에서 대표적인 건 뭐냐면 체중과 키 그리고 피부색인데 피부색이 가장 시험에 잘 나와 있으니까 피부색으로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피부색이 어두워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피부색이 허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이렇게 딱딱딱딱딱딱딱 피부색이 나눠져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부드럽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다인자 유전의 특징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환경. 피부색이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해안가에 사느냐 아니면 도시의 그 건물 안에만 계속 있느냐 요거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이 표현을 들어봐. 표현. 이게 연속적이라고 그러는 거야. 딱딱딱딱딱딱딱딱 끊어지지 않고 부드럽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보면은 이 다인자 유전, 특히나 피부색 유전에 대한 특징은 뭐냐면요. 라쥐가 몇 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얘는
어떤 애냐면 스몰 a, 스몰 a, 스몰 b, 스몰 b, 스몰 c, 스몰 c가 얘 하나인 겁니다. 라쥐가 하나도 없는 거야. 얘는 라쥐 a, 라쥐 a, 라쥐 b, 라쥐 b, 라쥐 c, 라쥐 c인 겁니다. 괜찮아? 이렇게 되면 완전히 검은 애가 나오는 거고 이렇게 되면 완전히 흰 애가 나온다는 거야. 이걸 반대로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한번 따져보자고. 요런 애하고 만났다고 쳐보자고요. 다 잡종이고요. 다 잡종이에요. 이런 식으로 한번 만났다고 쳐봐. 이게 독립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그 정자의 종류 몇 가지가 나와. 두 개 중에 하나 나오고 두 개 중에 하나 나오고 두 개 중에 하나 나오니까 모두 8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8가지. 그렇지? 여기서도 몇 가지 경우가 나오겠어. 난자의 종류가. 8가지가 나오겠죠. 그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자식은 모두 몇 가지가 나오는 거야? 64가지가 나오는 거겠죠. 64가지. 그렇지? 그럼 여기서 만약에 요런 정자가 만들어졌다고 쳐봐. 여기서 요런 정자가 만들어졌다고 쳐봐요. 그럼 얘네들이 만나면 요거가 밖에 안 만들어지겠지? 그럼 얘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은 64분의 1이다 이거야. 요거가 나올 확률이 8분의 1밖에 안 되니까. 두 개 중에 얘가 나올 확률 2분의 1, 두 개 중에 얘가 나올 확률 2분의 1, 두 개 중에 얘가 나올 확률 2분의 1. 8분의 1이잖아.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8분의 1. 그럼 이쪽도 8분의 1. 곱하면 88에 64. 64분의 1이지 뭐. 마찬가지 이쪽도 마찬가지겠지? 스몰 a, 스몰 b, 스몰 c가 나올 확률 8분의 1. 이쪽에 스몰 a, 스몰 b, 스몰 c가 나올 확률 8분의 1. 곱하면 6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요런 애나 아이고 뭐니 너는 요런 애나 라쥐가 하나 들어갔지. 요런 애나 요런 애나 또 뭐냐 요런 애나 다 똑같아. 애들이 피부색이. 아까 말했죠. 잠깐 살짝 얘기했는데 라쥐가 몇 개 들어가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전체에 라쥐가 하나밖에 없잖아. 전체 라쥐가 하나밖에 없고 전체 라쥐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얘가 여기 올 수도 있고 여기 올 수도 있잖아요. 얘가 여기 올 수도 있고 여기 올 수도 있고 여기 올 수도 있고 여기 올 수도 있고. 요거를 다 따지면 이거 두 개 중 이거 두 개, 이거 두 개, 이게 두 개. 6가지 경우가 생겨요. 6가지 경우가. 요런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요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또 더 이해가 잘 되는 학생도 있더라고. 여기 6개가 6개가 이렇게 있어. 6개. A, B, B, C, C 이렇게 있는데 색깔이 하나만 들어가야 돼. 라쥐 A 하나만 있단 말이야. 그럼 라쥐 A가 있을 수도 있고 라쥐 B가 있을 수도 있고 라쥐 C가 있을 수도 있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구슬이 검은 구슬이 여기 하나 있을 경우 여기는 하얀 구슬이 있고 여기 하나 있을 경우 여기 하나 있을 경우 총 6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얘가 6개인 거야. 64분의 6이 나와요. 그럼 반면에 이쪽은 어떻게 되냐면 이쪽은 다 색깔이 있어. 다 색깔이 있어. 다 색깔이 있는데 하나만 색깔이 없다고 쳐봐봐. 다 라쥐인데 하나만 다 스몰인데 다 라쥐인데 하나만 스몰이라고 쳐봐봐. 요거 또 똑같이 6가지겠지. 이쪽도 6가지, 이쪽도 6가지. 괜찮니? 요걸 확실히 여러분이 만약에 조합이라는 걸 배웠으면 이게 6에 C 뭐 1 이렇게 하면 쉽거든요. 요걸 계산하실 줄 알면 되는데 계산할 줄 모르니까 지금 선생님이 설명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수학을 좀 잘하면 과학이 편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일은 언어를 잘해야지 탐구가 점수가 높아진다.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못 알아듣는 애들이 요즘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그 다음에 여기 봐. 여기는 2개가 돌아다니는 거야. 2개가. 요거에 색깔이 있는 게 총 2개. 훨씬 더 많지. 요거가 이렇게 있을 경우랑 얘가 이렇게 있을 경우, 이렇게 있을 경우, 이렇게 있을 경우, 이렇게 있을 경우, 이렇게 어디든 따라 다 다르냔 말이죠. 그걸 계산해 보면 15가지야. 15가지. 여기도 15가지. 그 얘가 제일 많아. 3개 중에 3개만 있는 거. 그럼 요 조합이 제일 많아요. 20가지. 요렇게 해서 총 몇 가지의 경우가지 수가 나오냐면 7가지의 경우가지 수가 나와요. 가장 흰 거, 가장 까만 애. 그래서 총 7가지의 경우가지 수가 나온다는 거. 그리고 각각의 애들의 조합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요거
요즘 특히나 서술형 많이 물어보잖아요. 서술형에서 얘가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냐라고 물어보기가 되게 쉽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걸 물어봤을 때 상위권 애들에 대해서 변별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점수는 작아. 왜냐면 전체적으로 점수를 좀 끌어올려야 되니까 애들 과학 점수가 되게 낮거든. 그러니까 이걸 끌어올리려고 쉬운 문제는 배점이 좀 커. 학교마다 사실은. 쉬운 문제 배점이 크고 어려운 문제가 배점이 낮거든요. 왜냐면 1등, 2등, 전교 1등, 2등, 3등을 가려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아주 상위권 문제죠. 변별력 문제란 말이야. 점수 배점은 낮을 때지만 요렇단 것들을 해야지 2등급, 1등급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인자 유전입니다. 다인자 유전은 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고 이 세 개가 이렇게 독립될 경우에는 모두 7가지 표현형이 나온다. 그리고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연속적이다. 그리고 각각의 1, 6, 15, 20, 15, 6, 1 요 정도의 경우가 지수가 나온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상염색체 유전입니다. 상염색체 유전. 지금부터는 성염색체 유전에 대해서 따져보겠습니다. 성염색체 유전. 실제로 시험에 뭐가 더 많이 나왔냐? 라는 걸 따져봤을 때 성염색체 유전이 더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 내용만 잘 이해하신다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여기다 반성유전이라고 넣었는데 반성유전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기 때문에 반성유전이라고 대표적으로 넣은 거예요. 사실은 반성유전만 있지 않습니다. 뭐도 있냐면 한성유전이 있어. 한성유전 잠깐 얘기하고 넘어갈게. 한성유전이 뭐냐면 한쪽 성만 걸리는 유전이다 이거예요. 대표적으로 사람한테는 Y염색체에 있는 거예요. Y염색체는 누구만 갖고 있어? 남자만 갖고 있어? 여자만 갖고 있어? 당연히 남자만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Y염색체가 있는 남자들, 그 집안의 남자들은 다 걸리는 거야. 무조건. 다 걸려야 돼. 요런 경우는 뭐가 있냐면요. 대표적으로 귓속털 과다증이라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옛날에 몇 년 전인가 그 TV에서 한번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인도에 귓속에 여기 털이 있거든요. 그 털이 점점점 많이 나서 밖으로 삐져나와요. 근데 그 가문에 그게 그 귀족의 상징인 거야. 그래서 그거를 그 아저씨가 이거를 쭉 해갖고 따갖고서는 이게 머리 뒤로 이렇게 연결해갖고 얼마나 장식을 많이 해놓으셨는지. 그 집안의 할아버지도 그러셨더라고. 쫙 이렇게 있고, 우리 집안은 이런 선택받은 집안이라고. 귓속에 털이 나는. 보면 되게 징그러워요. 되게 징그러운데. 실제로 제가 있었던 학교의 영어 선생님이 귓속털 과다증이세요. 그 아들도 이제 점점점 나이가 자라면 귓속털 과다증일 겁니다. 매우 정상이시고요. 매우 똑똑하신 분이었고 연대 나오셨고 영어 선생님 되게 잘하시는 분이에요. 예. 되게 웃기신 분이고. 근데 요번에 요거 내가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코털 정리 같은 걸로 그냥 여기다 빙 하면 된답니다. 요즘에는 뭐 좋아졌으니까. 귓속털 과다증 그건 뭐 병도 아니죠 뭐. 예. 병이 아니에요. 혹시 귓속털 과다증이신 분 뭐 전혀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예. 여자분 귓속털 과다증하고 사신다고 큰 문제 없습니다. 예. 코털 정리 하나만 사다 주면 됩니다. 예. 그게 이제 한성유전, 한쪽 성 Y염색체에 걸리는 거. 반성유전은 뭐냐? 당연히 X염색체에 걸리는 걸 얘기하겠죠. X염색체에 걸리는 거. 근데 여기 두 가지가 있어. X염색체에 걸리는 게 있는데 X염색체에 걸리는 걸 이렇게 표기할게요. 예, 여기 걸렸다는 거예요. X염색체에 걸렸다는 거. 요게 정상보다 열성일 경우가 있어요. 열성일 경우가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생맹과 혈우병입니다. 생맹과 혈우병. 생맹은 뭔지 아시죠? 예, 색깔을 구별을 잘 못하는 거예요. 혹시 이거 선생님 동영상을 보는데 색깔을 잘 구별을 못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과 쪽은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연과학 계열 쪽으로 가시는 건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공대 쪽으로 가실 때는 면접 때 걸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온오프 스위치가 되게 그 공장의 온오프 스위치가 빨간색과 초록색으로 돼 있는데 빨간색, 초록색, 정록 생명이 생명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계가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자, 아는 후배 하나도 삼성 연구소에 다니는 후배인데 갑자기 뭐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위에 뭐가 뚝 그 연구하는 기계, 측량하는 기계가 있는데 그가 뚝 떨어져서 손가락 하나 잘라졌습니다. 급하게 이제 갖고 와서 붙이긴 붙였어요. 붙이긴 붙였는데 얘가 이렇게 되진 않습니다. 관절 있는 데가 나가고 이렇게 되진 않아요. 요즘에는요, 여러분 12시간 이내만 잘린 거 다 갖고 오면 다 붙여줍니다. 정말 다 붙여줘. 관절 같은 데 잘리면 이건 좀 어려워. 관절이 휘어지기는 어렵지만 그렇지 않고 12시간 안으면 갖고 가면 돼. 좀 길게는 24시간 안인데 혹시 여름날에 뭐 이럴 때는 조직이 손상될 수도 있으니까 할 땐 12시간 안이면 잘린 것만 있으면 돼. 잘린 것만 있으면.
믹서기에다 갈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고 생각만 해도 잔인하다. 그러면 안 되고 아주 깔끔하게 잘랐을 때 그대로 갖고 가면 바로 다 붙여줍니다. 우리나라 최고예요. 저기 정형외과 언니가 갔더니 자기네 정형외과를 자랑했더라고요. 손가락 이렇게 다 잘렸는데 따다닥 다 봉합해 놓은 걸 사진을 이렇게 크게 걸어놨는데 되게 징그러워요. 예. 그 병원의 홍보 전략일지 모르겠지만 되게 징그럽습니다. 예. 하여튼 여러분 그러니까 정록생명은 조금 생각해 보세요. 예. 자연계열 쪽으로 가셨으면 좋겠어.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과학자가 생명이 아니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예. 돌턴이라고 원자설을 얘기했던 유명한 과학자가 있죠. 예. 그 과학자는 아주 극심한 생명이었어요. 그래서 생명의 영어 단어가 돌턴이즘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아주 굉장히 뛰어난 과학자시죠. 여러분 뭐 생명이라고 꼭 자연과학을 안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공대 쪽으로는 조금 제한이 되어 있다. 현재가 생각 좀 해보시고요. 생명입니다. 혈우병은 뭐냐면 피가 잘 안 멈추는 병이죠. 피가 한번 잘 멈추긴 멈춰요. 언젠간 멈추는데 그게 잘 늦어지는 병입니다. 그래서 출혈이 많죠. 예, 혈우병. 그 문제집들 같은데 보면 혈우병이 뭐라고 나오냐면 혈우병과 혈우병 유전자가 이렇게 만나면 죽는다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요 혈우병과 요 혈우병이 요딴 식으로 만나서 만날 경우는 매우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일반 생물학, 그 대학 가서 보는 일반 생물학에서는 혈우병에 요런 거는 거의 써있질 않습니다. 근데 5차 때, 옛날 5차 때, 여러분 지금 7차 교육 개정판이잖아. 5차 때인가 4차 때인가부터 혈우병이 이렇게 되면 어렸을 때 죽습니다라는 게 있어갖고 그게 계속 지금도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교과서 지금 빨리 안 바뀌고 있고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지금 책을 쓰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계속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이거 되게 많이 찾아봤는데 외국 교과서에는 어디에도 이게 이렇게 만날 확률은 없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혈우병 A가 있고 혈우병 B가 있는데 혈우병 A와 B가 이렇게 같이 만나면 혈우병이 이렇게 죽는 거가 안 생겨요. 혈우병 AA 같이 만나고 BB 같이 만나야 되거든. 그래서 여러 가지. 하여튼 혈우병은 뭐 이렇게 만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죽을 확률이 매우 드물다는 거 하나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X가 우성일 수가 있어. 우성일 수가 있어. 우성은 시험에 그러니까 교과서에 잘 제대로 안 써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생명은 알고 있어야 돼. 생명은 반성 유전이고 열성이라는 걸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근데 아까 뭐 미맹, 뭐 쌍꺼풀 이거는 외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알려줘. 문제에서 알려줘. 만약에 알려주지 않으면 내신에서 선생님이 그걸 변별력 문제를 되게 까다롭게 내신 거야. 아니면 알려준다고. 아니면 가계도에서 그걸 알 수 있도록 해줘요. 외우는 게 아니야. 생명만 외우면 되는 거고 사실은 다른 게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사람의 염색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람의 염색체에 대해서 알아봤지만 요걸 갖고로 문제를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를 풀 수가 없어. 왜 문제를 풀 수가 없냐? 사람의 유전을 저렇게 적나라하게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질 않아. 나오질 않고 어떻게 나오냐면 되게 가계도를 주어진 다음에 가계도를 주어지고 이 가계도에서 이 어떤 유전병이 이 유전병이 무슨 유전이냐라고 물어보는 이런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유전병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차정원 선생님의 요거만 따라가면 돼. 요거만 따라가면 돼. 그러면 이거 지금 고등학교 고3 학생들한테도 되게 인기 있는 거예요. 요 플로우 차트만 하면 딱 따라가면 됩니다. 요거 하는데 정말 몇 초 안 걸려. 몇 초 안 걸려.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남자만 걸렸는 날 찾아. 남자가 네모라고 그랬죠? 색깔 있는 네모만. 하여튼 네모면 모두 다 색깔이 있어야 돼. 그러면 쫙 봐봐. 근데 한 명이라도 동그라미의 색깔이 있다. 여자도 걸렸네? 그럼 무조건 뭐는 아니야? 한성유전은 아닌 거야. 요거 여러분 동그라미 네모 찾는 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쭉 보면 돼. 동그란 네모에 색깔이 있으면 무조건 한성유전은 아닌 겁니다. 괜찮지? 두 번째, 우열찾기. 부모에게 없는 형질이 자식에게 있는가? 이거 내가 계속 아까 강조했죠. 부모에게 없는 게 자식한테 있으면 열성이라고. 열성. 열성이라는 걸 찾았어. 만약에 열성이라는 걸 찾았으면 이 열성이 성염색체 열성인지 상염색체 열성인지를 알아야 돼요. 성염색체 열성이라면 아까 X'이 열성인 경우 아까 생맹, 혈우병 이런 거 있다고 그랬죠? 요건지 아니면 얘가 우성인지를 찾아야 돼. 어떻게 그러니까 우성인지는 아닌지 이건 이미 글렀지. 열성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요건지 아니면 상염색체에 있는 건지 성에 있는 건지 상에 있는지를 결정해야 되겠죠. 그때 어떻게 하냐 말이야. 그때 여기를 봐봐. 그때 열성이라는 걸 잡았잖아. 열성 부모에게 없는 게 자식한테 있다. 열성이라는 걸 잡았으면 무조건 뭘 찾냐면
여자를 잡아. 누굴 잡는다? 여자를 잡으라고. 여자를 잡아. 여자를 잡아. 미안해. 오늘 조금 설명이 길지?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거야. 여자를 잡아. 여자를 잡으면 만약에 성염색체 열성이라면 여자가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다고. 열성이니까. 그러면 하나는 엄마한테서 왔다면 하나는 어디서 왔냐면 반드시 아빠한테서 와야 돼. 아빠한테서. 그래서 엄마 쪽은 보인자가 있을 수 있어. 그렇지. 생명에 보인자가 있을 수 있는데 아빠 쪽은 보인자가 있을 수 없다고. 그래서 반성유전이 아빠한테 더 많이 걸리게 엄마한테 더 많이 걸리게 아빠한테 훨씬 남자한테 훨씬 더 많이 걸리는 거야. 왜냐면 보인자가 없이 X를 갖고 있으면 그냥 무조건 다 드러나니까. 하지만 여자 생명은 매우 극히 드물죠. 여자가 만약에 생명이라면 위에 아빠는 반드시 생명이어야 돼요. 딸은 필요 없고 여기서 아들을 만들 때 X'이 또 들어갈 거 아닌가? 밑에 아들도 반드시 생명에 걸려 있어요. 엄마가 생명이면 아들은 100%야. 봤죠? 여자면 누굴 잡아라? 여자를 잡아라. 아니, 열성이면 누굴 잡아라? 여자를 잡아라. 여자를 잡아서 위아래 남자가 다 이렇게 생명에 걸려 있어야 돼. 그러니까 유전병에 걸려 있어야 돼. 만약에 둘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둘째 아들이 안 걸려 있다. 그러면 반성유전이 아닌 거야. 반성유전이 아니니까 성염색체 유전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상염색체 유전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괜찮죠? 요딴 식으로 하시는 겁니다. 이게 어려울 것 같지만 어렵지 않아, 여러분. 그 다음에 우성이라면 만약에 했는데 부모에게 없는 게 부모에게 둘 다 유전병에 걸렸는데 자식이 뭐 정상이야. 그래서 이게 우성이라는 걸 알았어. 우성이면 성염색체 우성인지 상염색체 우성인지를 알아야지. 이게 뭐니 이거 얘는 이렇게 돼 있었겠지. 상염색체 우성인지 성염색체 우성인지를 알아야 되겠지. 우성이면 누굴 잡는다? 우성이면 이번에는 남자를 잡으라고. 남자를 잡아. 걸려있는 남자를 잡아. 걸려있는 남자를 잡아서 남자가 이렇게 걸려있을 거야. 만약에 성염색체라면. 그럼 이게 우성이란 말이야. 우성. 그럼 요게 Y는 아빠한테서 왔을 거고 X'은 어디서 왔냐면 엄마한테서 왔을 거라고. 그럼 엄마가 X'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이게 우성이잖아. 그럼 뒤에 뭘 갖고 있던 간에 이게 우성이니까 이게 드러나야 된다고. 그래서 엄마가 걸릴 수밖에 없어. 그렇죠. 그리고 얘가 딸을 낳는다고 쳐봐. 딸을 낳는다고 쳤을 때 Y가 들어가면 딸이 안 나오지. 이건 아들이야. 그럼 X'이 들어가야 되는데 X'이 들어가면 뒤에 뭐가 오든 간에 우성이니까 딸도 100% 걸릴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아빠가 걸렸는데 남자가 걸렸는데 위아래를 봤더니 야 뭐가 안 걸려 있는 게 있더라. 그러면 얘는 성염색체 유전이 아닌 거고 당연히 상염색체 유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괜찮죠? 요딴 식으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 3 아니면 4, 4 아니면 3이다. 이렇게 가면 된단 말이죠. 괜찮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주의할 점이 있어. 주의할 점이 있는데 주의할 점이 뭐냐면 여기 잠깐 봐요. 주의할 점은 뭐냐면 전체 가계도에서 확인을 해봐야 돼요. 여기 조금만 옮겨볼게요. 뭐를 확인해 보셔야 되냐면 어느 저주받은 집안의 가계도를 한번 봐봐. 남자가 유전병에 걸렸어. 그래서 내 평생 소원은 정상인 아들을 갖는 거. 그래서 정상인 여자랑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데 아들도 유전병에 걸린 거야. 이런 주인장. 아들도 유전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아들 그 손자만큼은 그래서 정상 며느리를 받아들여서 손자를 낳는데 손자도 유전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눈 감기 전에 손자를 빨리 결혼을 시켜서 증손자 하나만큼은 제대로 돼 있는 애를 낳고 싶었지만 증손자도 유전병에 걸려있는 걸 보고 통안에 눈물을 흘리며 돌아가셨어요. 이런 저주받은 집안의 가계도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요거만 봤을 때 야 남자만 쪼르륵 걸렸으니 한성유전이구나 요딴 식으로 생각하실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요거만 되는 게 아니야. 요거만 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이게 성염색체라고 따져보자고. 아빠가 걸렸어. 아빠가 걸렸었는데 X'에 있어. 엄마 쪽이 보인자였던 거야. 우연히도 여자 집안이 다 보인자였던 거야. 그래서 요쪽이 요게 넘어왔네. 아빠한테는 다 정상이었는데 이럴 수도 있잖아. 저주를 받았다니까.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게 X가 열성일 수도 있는 거. 그렇죠? 또 하나. 이게 상염색체 열성일 수도 있어. 상염색체 열성. 얘가 이렇게 돼 있었던 거죠. 정상을 받아들이는데 정상이 항상 보인자였던 거야. 그래서 여기에 스몰 a가 자꾸 넘어와갖고 여기서는 당연히 스몰 a밖에 넘어올 수가 없고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요럴 수도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이게 상염색체 우성일 수도 있다.
라지 B하고 뭐 뒤에 아무거나 뭐 상관없지. 얘 스몰 B, 스몰 B, 스몰 B, 스몰 B. 이게 다 정상을 받아들이는데 우연히도 얘가 계속 넘어오는 거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어떤 거가 되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본다? 이 플로우 차트에 없는, 차정원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플로우 차트에 없다. 그러면 그 문제를 다시 읽어봐. 그럼 그 괄호 안에 뭐 단하고 뭐라고 써 있어. 이 염색체는 뭐 생명 유전을 따른다. 아니면 상염색체에 있다. 성염색체에 있다. 우성이다. 열성이다. 요딴 식에 대한 클루가, 단서가 반드시 괄호 안에 있다고. 알겠죠? 요거를 잘 찾으시면 여러분 가계도에서는 무적이 되실 겁니다. 알겠죠? 정리 한번 해봐요. 이젠 좀 익숙해졌죠? 개보단을 먹어보면 달라집니다. 성염색체 Y, 남자만 걸린다 이거지. 한쪽 성만 걸린다. 한성유전. 예. 성염색체 X, 그럼 남자도 걸릴 수 있고 여자도 걸릴 수 있고, 그런데 반만 걸리겠네? 예. 반성유전. 반성유전. 생명 유전자가 있는 X염색체는 우열관계에서, 생명은 뭐라 그랬어요? 생명은 X'이 X에 대해서 열성이다. 이렇게 열성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우열에서 열성. 미맹을 나타내는 유전자는 생명 염색체의 종류 중 성염색체, 상염색체. 이건 상염색체 단일인자 유전이었죠. 상염색체. 가계도 분석에서 우열관계를 검사할 때 부모에게 없는 질환이 자식에게 있으면 그 유전 질환이 뭐라고? 열성이라고. 부모에게 없는 게 자식한테 있으면 열성이라고. 대립 유전자가 3개 중에 2개가 한 쌍으로 존재해 표현형을 나타낸다. ABO식 혈액형 같은 거. 무슨 유전? 복대립이라고 그랬죠.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가 한 개의 형질을 결정하면 이거는 다인자 유전이다. 인자가 여러 가지 있다. 그래서 다인자 유전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8번은 함정이 있어. 요게 하나만 갖고 있으니까 아까처럼 요거 3개가 이렇게 있고 그 중에 하나만 색깔이 있는 거니까 아하 64분의 6이겠구나. 그럼 틀려. 이거는.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여기 하나만 라지 A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요거나 다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64분의 2입니다. 요거 하나 나올 확률 경우 하나, 요거 하나 나올 경우 하나, 요거 하나 나올 경우 하나. 그래서 64분의 2예요. 64분의 2니까 퉁치면 어떻게 돼? 32분의 1이다. 그래서 이게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거 좀 어렵죠. 그 다음 한번 볼게. 가계도가 이렇게 나왔어. 자, 어떤 유전병이야? 모르겠어. 나 지금 하나도 몰라? 그럼 남자만 걸렸는지 보라고. 다 여자만 걸렸네. 한성 아니잖아. 그러면 우성인지 열성인지를 보자고. 부모가 없는데 자식이 걸렸네. 부모가 없는데 자식이 걸렸어. 뭐야? 열성인 거야. 열성이면 누굴 잡아라? 여자를 잡아라. 여자를 잡아서 위아래 남자가 걸렸는지 보라고. 위에 남자가 안 걸렸네. 남자가 안 걸렸잖아. 남자가 안 걸렸으면 성염색체 유전이 아니란 말이야. 성염색체 유전이 아니니까 뭐야? 상염색체 유전인 거지. 그래서 이거 상염색체 열성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저주받은 집안의 가계도를 봤기 때문에 이걸 한번 해보란 말이야. 적어보라고. 금방 오래 안 걸려. 얘가 스몰 A였고 스몰 A였고 이렇게 스몰 A였으면 얘가 스몰 A가 나와야 되니까 얘가 다 스몰 A를 갖고 있단 말이죠. 하지만 정상이니까 다 라지 A를 갖고 있겠지. 그 다음에 요게 스몰 A니까 그 다음에 낳은 자식이 다 스몰 A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럼 얘는 지금 뭐가 되는지 몰라. 얘도 지금 나올 때 A는 있는데 뭐가 있는지 몰라. 여기서 나오는 자식이 요거 나왔으니까 얘도 요건데 라지 A지만 뒤에 있는지 뭔지 몰라. 이렇게 해보라고. 얼마 안 걸리잖아. 지금 선생님 설명하면서 하는데도 얼마 안 걸리잖아. 이 유전병은 열성으로 유전된다. 오케이. 띵동. 부모에게 없는 게 자식한테 있었으니까 이 유전병 유전자는 성염색체에 존재한다. 성염색체에 존재했으면 여자가 걸렸을 때 위아래 남자가 반드시 걸려야 된다고. 아니었잖아. 삑. 2대. 여기 2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유전병의 보인자다. 보인자. 정말 다 보인자였네. 그럼 띵동. 맞는 말. 3대. 요 3대 유전병 유전자의 여자 유전자는 여자 유전자는 1대 남자에게서 유전된 것인 것을 알 수 있다. 야, 1대 남자애가 지금 유전병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자체를 모르는데 여기서 오는지 어떻게 알아? 모르는 거지. 삑 틀렸죠. 한 번 더 해봐보자. 이번에는 혈액형 한번 해보자. 혈액형이 진짜 시험에 잘 나오거든. 여러분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반드시 1학기 아니면 2학기 때 반드시 나올 수 있는 게 혈액형 문제입니다. 혈액형은 안 나올 수가 없어. 특히 서술형으로 나올 확률 무지 많아.
여기 보시면 A형 만났는데 A형이 나왔으니까 여기는 O가 아무도 없잖아. 아무도 없으니까 얘가 A5형인 거야. 그리고 여기 AB형하고 O형, O가 O니까 B로 보이지만 여기서 B가 왔겠지만 여기서 O가 와야 되니까 얘는 B 온 거지. 그럼 A5, 뭐래니? 방금 내가 뭐라 그랬니? 여기 O가 없는데 어떻게 O가 와? 여기서 O가 오면 옆집 아저씨야. 옆집 아저씨는 생물에서 다루지 않는단 말이야. 그건 사회적인 문제야. 여기서 뭐가 나와야 돼? AA. 괜찮지? 얘는 AA, 얘는 BO. 가의 ABO식 혈액형 유전자는 AO다. 이랬다면 안 된단 말이야. 안 된단 말이죠. 나의 ABO식 혈액형 유전자는 BO다. 이건 맞지. 가와 나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그래서 야 여기서 이게 정말 중요해. 이거 포인트다, 포인트. 이거 분명히 선생님하고 걔보단 안 풀고 앞에 내용만 풀었던 문제. 거기다가 나중에 시험에 나와서 걸려 넘어질 수 있어. 봐봐. 아들이 그랬잖아. 이 문제 너무 중요해. 아들이 그리고 주어가 끝났잖아. 그럼 아들이 태어난 거야. 이미 아들이라고. 아들은 계산하지 마. 아들은 계산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아들이 AB형일 확률. 그럼 여기서 A밖에 올 수가 없죠. 이건 확률이 없고. 여기서 요게 올 확률 2분의 1, 요게 올 확률 2분의 1인데 얘가 와야지 되니까 2분의 1. 그러면 50%지 뭐. 그래서 50%다. 이건 맞는 말. 이건 맞는 말.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을 봐. 가와 나가 결혼해서 AB형인 아들. 이건 아들이 나올 게 정해져 있지 않다고. 그러면 AB형이 아까 50%였잖아. 응? 2분의 1. 그럼 아들이 나올지 딸이 나올지 확률이 얼마야? 2분의 1이지. 그럼 이걸 계산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아들이 AB형일 확률과 AB형인 아들을 낳을 확률은 다르다. 이거 정말 많이 속이는 거야. 절대 여기 넘어가면 안 돼. 나는 이거에 속았어요. 이러면 나는 얘기는 문제집 한 번 안 풀어봤어요. 이런 말이란 말이야. 차정원 선생님 수업 끝까지 안 들었어요. 이런 얘기거든. 끝까지 들은 학생 여기서 하나 건져가는 거야. 그래서 아들까지 곱해서 2분의 1분에서 4분의 1 나와서 50%가 아니라 25%다 해야 됩니다. 알겠죠? 꼭 정확하게 해야 돼. 수고했습니다.